빈출 323페이지 표시죠. 323페이지 보시면 1번입니다. 임의 대리인이 본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는 무슨 행위예요? 보존행위. 따라서 무제한할 수 있죠. 대리권의 제한과 관련해서 밑에 1번 등기 신청 행위에 쌍방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등기 신청은 허용된다 그랬죠? 예. 그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고 대리권의 소멸에서 1번 본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 사유이다. 사파성사 원수 그랬죠. 그죠?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 사유인데 파산이 빠지죠. 성년 후견 개시도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죠. 그죠? 오른쪽에 현명주의와 대리행위 하자에서 1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 표시로 볼 수 없다. 아니죠? 이것도 가능하죠. 사례 분석 보시면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했고 을은 갑을 대리해서 병과 매매계약을 했다. 1번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의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포함한다.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줬는데 해지에 관한 권한까지는 인정되지 않겠죠. 2번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장만을 날인했다면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없다. 자, 이것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아까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간주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건 뭐냐면 보통은 이제 본인 갑, 대리인 을이라고 현명을 하는데 대리인이 이렇게 써버렸어요. 계약서에다가 대리 표시를 하지 않고 지 이름도 안 쓰고 본인 이름만 꼴랑 쓴 거예요. 이것도 대리에 해당할까요? 대리가 아닐까요? 이것도 대리에 해당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명대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서명대리. 대리의 요건, 대리의 의지가 있다면, 대리하자는 의사만 있다면 서명대리도 유효한 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서명대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을이 계약서에 갑의 이름만을 기재하고 갑의 인장만을 날인했다면 이것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3번 보시면 이제 사기, 방금 전에 좀 이따 볼 건데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을은 이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죠. 이제 어떤 경우냐면 대리행위 하자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칠판 보시고요. 사기 강박일 때를 좀 보는 건데 갑이 지금 집을 을에게 팔려고 수권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했죠? 도끼 들고 있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병이 갑에게 지금 도끼 들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 그림이에요. 그럼 갑이 협박을 당했죠? 그런데 대리 행위의 경우에는 하자는 누구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협박은 갑이 당했지만 을은 협박당하지 않았죠? 따라서 을과 병 사이 이 거래 관계에서는 을은 이 의사표시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취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그럼 이번엔 자, 도끼가 누구한테 갔어요? 을에게 갔죠. 을이 협박을 당했어요. 상대방이 을에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럼 을의 의사는 하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자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건 취소권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취소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갑이 되는 거예요. 취소권자는 갑이에요. 갑. 그죠? 요 경우는 지금 취소권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을의 의사표시 하자가 없잖아요. 그죠? 갑이 협박을 당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을의 의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요거는 취소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취소권이 발생해요. 을이 사기 당했으니까, 협박 당했으니까. 따라서 취소권자는 누가 돼요? 갑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도끼가 병한테 가 있죠. 도끼 방향이 얘가 지금 협박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끼가 지금 얘가 지금 도끼 맞은 거잖아요. 얘가 당했죠 지금.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본인이 얘한테 사기를 치든 강박을 하든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때는 병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병이 당했으니까 협박을. 그죠? 그럼 이때는 취소 안 된다 그랬죠? 왜냐면 대리 행위에 하자가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권자 누구? 갑이 되는 거예요. 을이 사기 강박을 당했으니까 상대방으로 당한 거예요. 그림이. 그죠? 그럼 이때 취소권자는 갑이 되고 이때는 상대방이 당했죠. 이때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를 가지고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나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나 강박을 친 거예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나 강박을 쳤다고요. 그러면 본인이나 대리인이 얘가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들이죠? 그죠? 그럼 본인이 나쁜 놈이든 대리인이 나쁜 놈이다 하여튼 한 팀이잖아요, 얘들은. 나쁜 짓 한 한 팀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하는 거예요, 언제나. 근데 이걸 가지고 틀린 짐으로 만들려면 이때 이 병이라는 사람이 사기 강박을 당했지만 갑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틀리는 거예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1랑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2항에서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의 경우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얘네들이 사기 강박을 친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얘네들은 제3자로 보지 않습니다. 요건데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면 갑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예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본인 측에서 사기 강박에 피해를 입은 거죠. 본인 측이 사기 강박에 얘가 본인이 당했고 요건 대리인이 당했잖아요. 그죠? 본인 측이 사기 강박의 피해자가 됐을 경우고 요거는 본인 측이 뭐가 됐을 때? 가해자가 됐을 때예요. 가해자가 됐을 때. 자, 본인 측이 피해자가 됐을 때 취소하려면 누가 사기나 강박 당해야 되는 거예요.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 당하면 누가 취소한다? 본인이 취소한다. 그렇죠? 칼 맞으려면 누가 맞아야 돼요? 도끼 맞으려면 대리인이 도끼 맞아야지 본인이 취소하는 겁니다. 본인이 도끼 맞았다고 취소할 수는 없어요. 취소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측이 나쁜 놈들이에요. 본인과 대리인이 본인이 사기 강박을 하든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하든 이놈들이 나쁜 놈이라면 이 사람 피해자잖아요. 얘는 언제나 취소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본인 측이 피해자가 됐을 때는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사기 강박 여부를 따져준다. 본인 측이 나쁜 놈, 가해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해요.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이 당하면 이 상대방은 어떻게 한다고요? 언제나 취소.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됐죠? 자, 대리인이 하자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 보시면 대리인의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대리인의 능력. 자, 117조에서 대리인의 능력, 그래서 대리인은 무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교과서 105페이지. 자, 다시 칠판 한번 보셔요.
자, 지금 갈사장이 있고 여기 주방장이에요. 주방장. 고깃집 사장. 갈사장하고 주방장. 근데 주방장이 몇 살이에요? 17세 미성년자예요. 둘 사이에서 무슨 계약을 해요? 고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주방장이 미성년자예요. 고용계약 체결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사장님이 주방장이 믿음이 가니까 앞으로 네가 고기 사 그런 거예요. 고기 사. 고기 사라고 했어요. 수권을 했죠? 그래서 주방장이 고깃집 사장 집에 가가지고 고기 매매 계약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여기서 고용계약은 당사자가 누구인가요?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갈사장하고 주방장이잖아요. 17세 주방장. 그죠? 고기 매매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아니. 매도인이 누구예요? 매도인. 고기 매도인. 매매 계약에서. 고사장이 매도인. 사오라 그랬으니까 이게 파는 거잖아요. 매수인은 누구예요? 갈사장이 매수인인 거예요. 다시.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갈사장과 주방장이죠. 그죠? 고용계약을 다른 말로는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하고, 그죠? 그럼 고기사와 요거는 수권행위죠? 수권행위를 통해서 고기 매매 계약했다 했을 때 매매 계약에 매매는 결국 주방장이 대리한 행위잖아요. 대리행위죠? 근데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리인이 행위 능력이 요하지 않는단 말은 얘가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미성년자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얘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대리 행위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수권을 했으니까. 원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미성년을 선임을 했잖아요. 그럼 얘가 미성년자로서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이건 취소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본인이 미성년자를 선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본인이 이 매매계약 취소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주방장 얘는 행위 능력자임은 요하지 않으니까 얘는 미성년자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즉 주방장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에게 수권을 해서 고기를 사더라도 그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얘가 최소한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만약에 그 의사 능력도 없다 그러면 이건 무효라고 봐야죠. 자, 여기서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갈사장과 고사장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17세 주방장은. 얘는 그냥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의하실 건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라 그랬죠? 갈사장과 주방장이라 그랬죠? 네. 그럼 고용계약이니까 얘 의사표시하고 얘도 의사표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졌겠죠? 그죠? 그런데 이 고용계약에 얘가 미성년자로서 고용계약에 의사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이죠? 따라서 얘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임의로 고용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고용계약은 얘가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원인된 법률관계는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원인된 법률관계는. 그러나 대리행위는 미성년을 빌미로 해서 취소할 수가 있다, 취소할 수 없다. 그건 안 된다. 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으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인된 법률관계는 얼마든지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얘가 당사자니까. 당사자로서 요걸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미성년자로서.
그러나 이 매매의 당사자는 얘와 얘잖아요. 그죠? 얘가 당사자가 되니까 이 매매 계약은 이자의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전달이 돼요? 네. 자, 그래서 105페이지 보시면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리인의 행위 능력자 힘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적어도 의사 능력자이어야 되고 의사 무능력자의 대리행위라면 무효가 되겠죠. 동그라미 2번 대리인의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는 것은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를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리행위, 고기매매 계약인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미성년을 이유로. 그러나 뭐는 원인된 법률관계는 미성년을 이유로 누가? 주방장 측에서 취소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당사자는 누구니까? 예? 간사장과 주방장이니까, 그죠? 이 주방장 자신의 의사표시는 미성년자의 의사표시니까 얼마든지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하면 매매계약은 취소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대리인이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고용계약은 취소해요? 못해요? 누가요? 주방장이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주방장이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는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미성년을 이유로 해서 대리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두 개 구별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복대리입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복대리 나와 있죠? 이 복이라는 건 대리인이 중복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복대리예요. 자, 보시면 본인이 있고요. 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면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데 얘가 다시 또 복대리를 선임하는 거예요. 병을. 그래서 얘가 복대리인이 되어서 중복된 대리인이 되는 거죠. 이자가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를 복대리라고 한다. 그랬을 때 얘가 복대리인데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선임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자, 본인은 대리인에게 수권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대리인인데 이자가 또 수권을 해서 얘한테 중복된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자도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본인에게 바로 귀속이 된다. 이걸 복대리라고 해요. 과거에는 이 복대리가 많이 활용이 됐었어요. 지금은 많이 활용이 안 돼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주로 변호사들이 서울에서 있는 변호사가 지방 내려간다. 지방 사건도 맡을 수 있죠. 그럼 지방 내려가면 지금이야 KTX 뭐 있지만 과거에 그거 없던 시절에는 변호사들, 유명 변호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 사건을 맡았어요. 수임을 했으면 부산지방법원 간다, 광주지방법원 간다 이렇게 하려면 하루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 동기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복대리 해줘. 내가 서류 보낼 테니까 팩스 받아서 제출만 해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건을 다 수임했던 거예요. 과거에는 변호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지금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저 때만 해도 1년에 300명씩 뽑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럼 1차 합격하잖아요. 사법시험 1차 합격했다 그러면 뭐 다 된 줄 알았어요. 300명 뽑는 시절이니까. 그죠? 지금은 뭐 그냥 어마무시하죠. 그때에 비하면. 그러니까 과거의 변호사들은 그만큼 기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로스쿨 나와봐야 뭐 누가 일 줘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복대를 거의 안 해요. 변호사들도. 과거엔 많이 했단 말이에요. 변호사들이 별로 없으니까 전국에서 사건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소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 복대리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호사가 또 변호를 선임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본인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결국 복대리는 누가 선임한다? 대리인이 선임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근데 얘는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잖아요.
대리인이 선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선임하는가? 그게 문제예요. 대리인 자신의 책임과 권한으로 선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비교해봐요. 국민이 있다. 국민이 있어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죠? 네. 그런가요? 아, 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헌법에서. 그 논리대로 가면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선임을 해요. 뽑죠? 수권을 한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모든 업무를 다 잘 못하니까 그 밑에 뭐야? 장관을 선임을 하는 거죠. 누가 선임해요? 대통령이 선임하는 거야. 그럼 이 장관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복대리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얘도 현명을 해야 된다. 각 대리인 병이라는 식으로. 그랬을 때 얘가 얘를 선임할 수 있는 이 행위를 무슨 행위다? 복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복임행위. 그리고 얘를 선임할 수 있는 이 복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복대리인 선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임권. 자, 의의에서 문제가 많이 돼요. 의의에서. 복대리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누구 이름으로 대리한다? 본인 이름으로 대리한다. 자, 다시. 106페이지 보시면 복대리 의의에서 동그라미 1번. 복대리란 대리인이 다른 자를 선임하여 본인을 대리하도록 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복대리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장관을 선임할 때는 대통령이 선임하는 거죠. 자기 책임과 권한으로 자기가 선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장관은 본인의 대리인인 거예요.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대통령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관은. 이해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복대리는 누가 선임한다? 대리인이 선임한다. 누구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이 틀리는 게 그거예요. 여기 봐봐요. 복대리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한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그러면 X야. 대리인이 선임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책임과 권한 하에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합니다. 그래서 복대리도 대리인인데 각 대리인병이라고 현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본이에요. 이걸 대본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대본본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또 본인의 이름으로 그러면 안 돼요. 복대리를 선임하는데 대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단 말이에요. 장관한테 임명장 줄 때 누가 줘요? 대통령이 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이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그 얘기예요. 장관 선임할 때. 이해되셨어요? 그렇지만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이 되었지만 이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따라서 누구 이름으로 대리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이거 헷갈리니까 2층 안 되면 대대본본 이렇게 이해하시고 복대리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요것만 주의하셔서 보시면 돼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이름으로 장관 선임하듯이. 이해되시는 거죠? 네. 자, 그랬을 때 이 대리행위는 결국 복대리인이 하는 대리행위잖아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누구 이름으로 대리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한다. 요거 가지고 또 어떻게 틀리게 낸다고요? 요렇게 틀리게 낸다고. 요걸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X. 아시겠죠?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서니만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한다. 본. 자, 이 대리인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일 거예요. 그죠? 자, 얘가 임의 대리인이다라는 말은, 얘가 임의 대리인이라는 말은 본인으로부터 수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수권이 있었다. 그 말은, 수권이라는 말은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권한을 주겠어요? 아니요. 아니, 믿으니까 권한을 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대리인을 못 믿는데 어떻게 권한을 주겠냔 말이에요. 수권을 했다라는 것은 대리인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진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말은 임의 대리인은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뜻이고, 임의 대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수권행위를 통해서 임의 대리권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본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줬다, 그 얘기예요. 그건 바로 신뢰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임의 대리인에게는 기본적으로 복인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갑이 을을 믿었기 때문에 을에게 신뢰를 하고 일을 맡겼는데, 이놈이 지가 안 하고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일을 했다?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이건 상당히 황당한 거예요. 그죠? 이해되는 거예요? 옛날 아주 어릴 때인데 어머니하고 서울을 갔어요. 어떤 일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A라는 택시 기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15만 원을 달래요. 서울 갔다 오는데 저 어릴 때 꽤 큰 돈이었어요. 15만 원이면.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그 택시를 탔는데, 이놈이 조금 가다가 B라는 놈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 뭐 타래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5만 원 먹고 10만 원에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중간에 말이 뛴 거예요. 5만 원. 그리고 이 사람한테 10만 원을 넘겨가지고 저희를 팔아치운 거예요. 지금. 기분 얼마나 더럽냐고 이거.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얘 입장에서 그럴 수는 있겠죠. 자기에게 이익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믿은 거 아니에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돈 날린 거 아니에요, 5만 원을. 그죠? 이해되시는 거예요? 믿었으면 이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다른 사람 시켰다? 이게 뒤통수란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임의 대리인 복인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죠. 당연히 없어야지. 본인이 대리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대리권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가 다른 사람을 또 임의로 선임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복인권 없는 겁니다. 임의 대리인에게는. 아시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이가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복인권이 있어요. 그 주로 누가 한다고요? 복대리를 누가 많이 했다고요, 과거에? 변호사들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변호사들이 전국으로 승부근성 있는 변호사들이 그래요. 예?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컨대 발병했다. 발병이 뭐죠, 발병? 예? 발병했다. 무좀, 발병. 손병은 습진. 그게 아니라 병 났다는 말이에요. 병이 났어요.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성립하잖아요. 변호사가 병이 나서 변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나 못해라고 하면 안 되죠. 본인을 위해서라도 복대리는 당연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그래서 아까 따라서 승부근성 있는 변호사 이렇게 암기하셔요. 아까 우리 법무사 암기했었죠? 뭐한 법무사? 허리 아픈 법무사. 본인의 허락이나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일 때에는 예외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슬쩍 이걸로 바꿔치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럼 X. 본인의 허락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자기계약 쌍방들이 허용된다. X. 부득이한 사유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허리 아픈 법무사 그랬잖아요. 승부근성 있는 변호사.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보인권이 인정된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로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보인권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선임 감독상이 과실 책임을 본인에 대해서 부담을 합니다. 얘를 선임했으면 감독까지 해야 되겠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손해가 됐다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 그래요. 한 구조, 한 나라 있죠. 초한지에서 나오는 한 나라. 한 구조 유방이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의 인용술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의심할 거면 쓰질 말고 사람을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 이게 아주 대단한 그 유방의 대원칙이라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예? 누가? 후세 학자들이. 글쟁이들이 대단한 것 마냥 이 사람이 인사원칙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인가 어느 그룹의 인사원칙도 이거 그대로 쓰더라고요. 근데 이 아프면서 이제 정사 초한지를 다시 한번 봤어요. 순 사기, 다 사기예요. 삼국지도 사기, 이것도 사기.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이 한 구조 유방이라는 사람이 인사원칙이 이게 참 멋있잖아요. 사람을 믿었으니까 의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 나라를 만들 때 가장 1등 공신이 누구였냐면 거의 한 땅의 반 이상을 한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전쟁해가지고. 신하였단 말이에요, 신하. 예? 근데 얘를 누가 죽이냐면 얘가 죽여요. 유방이 죽여요, 유방이. 그렇게 해놓고,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얘가 얘를 죽이는 거예요. 왜? 세력이 너무 크니까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는 생각으로. 결국 자기가 죽여요, 자기 손으로. 근데도 학자들은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죠. 예? 대단한 것 같죠?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도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처음에는 저는 이거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어릴 때 야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이라는 나라가 탄생했고 유방이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 들고 삼국지를 한 10번은 더 봤을 거예요. 삼국지 보고 뭐 저 정사 초한지 삼국지에 미쳐가지고 정사 삼국지부터 해가지고 다 뜯어봤어요. 예전부터. 다 뻥. 학자들에 의해서 써내려간 것들. 역사가들이 사기친 내용들. 팩트만 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붙여놔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권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권. 그 말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만큼 신뢰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리인에게 복인권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또 본인이 승낙을 해줬다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복인권이 인정되겠다. 그런데 반면에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 본인의 수권이 문제가 아니죠. 이건 본인이 얘가 맛이 간 거란 말이에요. 맛이 가가지고 법정 대리인이 붙은 거예요. 따라서 이 법정 대리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누굴 보여야 되니까? 본인을 보여야 되니까 당연히 복인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임의 대리인만 먼저 보시면 임의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수권을 통해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복인권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경우. 이때는 예외적으로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부담하죠. 그런데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할 수도 있나요? 자, 얘가 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복대리인 선임하려고 하는데요.
본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변론을 못 하겠습니다. 가다가 법원에 가다가 사고 났기 때문에 내가 일 처리를 못 하니까 복대리라 선임해야 되겠는데요? 라고 본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테레비에 병이라는 변호사 많이 나오던데 그 양반 연결되면 그분으로 복대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나요?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를 선임한 거예요. 누가? 대리인이 선임을 했는데 본인이 이 사람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걸 본인의 지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본인 병이라는 사람 연결되느냐 복대리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얘가 선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얘한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면, 야, 그 사람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이 아닙니다 라고 본인이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본인에게 대리인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았을 때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 얘기야. 동지 혜택의 책임. 자, 반면에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지금 제한 능력차란 말이에요. 따라서 법정들이 붙은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인권이 인정돼야 됩니다. 대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책임도 큽니다.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 그걸 뭐라 그러죠?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이거는 무거운 책임이에요? 무겁지 않은 책임이에요? 아주 무거운 책임이에요. 과실이 없는데도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면 이때는 선임 감독성이 과실 책임으로 책임이 한 단계 떨어집니다. 무과실 책임은 과실이 없는데도 책임지라는 거예요. 100% 책임이에요. 100%. 나 잘못 얻는데 그래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100% 결과 발생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게 무과실 책임.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 가지고 이제 섞어가지고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이미 대리인은 본일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부인권 인정되죠? 그때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부담하죠. 자, 그런데 법정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뭐가 빠지죠? 본인의 승낙이 빠지죠. 왜 승낙이 빠질까요? 왜? 본인이 제한 능력자니까 제한 능력자의 승낙이란 건 필요가 없잖아요. 본인이 맛이 갔는데.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부인권이 있고 책임이 제한되는 거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복인권이 없고 예외적으로 복인권이 있다는 거고.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숙번행위 신뢰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뢰관계.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많이들 내니까 그거 주의해서 보시고요. 109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복인권의 범위입니다. 칠판 보시고요. 대리인의 대리권하고 복대리인의 대리권을 한번 비교해 보면 누구의 권한이 더 크겠습니까? 대리인의 대리권의 권한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하겠죠, 당연히. 모권이 소멸하니까. 이게 모권이란 말이에요. 그죠? 반면에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109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묵권대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효과 귀속의 관계입니다. 효과 귀속의 관계. 칠판 보시면 크게 보면 효과 귀속의 관계는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로 나누고요. 무권 대리는 다시 표현 대리와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로 나누게 되고 표현 대리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눕니다. 125조 표시 대리, 126조 월권 대리, 129조 멸권 대리 그래요. 이거는 표시되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는데 마치 대리인이라고 표시됐을 때 이걸 표시 대리 그래요. 월권은 뭐죠? 월권? 권한 범위를 권한 범위를 뭐 했다는 거예요? 넘었다. 넘을 월자예요. 권한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했다. 오버한 거죠. 1,000만 원까지만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2,000만 원어치 대리를 했다. 그럼 1,000만 원 오버했잖아요.
그걸 월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월권. 129조는 멸권이라고 해요. 뭐죠? 멸권? 대리권이 있다가 대리권이 어떻게 됐어요? 소멸됐을 때. 대리권이 있다가 대리권이 소멸됐을 때,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했을 때 이게 멸권대리다.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표현대리 그래요. 표현대리.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해놓고 이걸 견으로 읽네, 현으로 읽네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40년 동안. 그래서 표현대리로 읽는지 표견대리로 읽는지 알아서 읽으시면 돼요. 학자들이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쓸데없이. 나타날 현이다, 볼 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쓸데없는 거고. 근데 이제 학생 시절에는 이거 가지고 쓰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 예를 들어서 이 변으로 읽는단 말이야. 현으로 안 읽고 견으로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아니 우리 지도 교수님은 이걸 견으로 읽는다고요. 그럼 답안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고요. 견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현으로 읽어 이거를. 그럼 답안 쓸 때도 현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그 학창 시절에 교수님들이 다 틀리니까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아예 한자로 써버리는 거예요. 네 알아서 읽으라고. 있을 데 없는 거 싸우니까 교수님들이. 네? 어쨌든 결국은 이제 이거는 권한이 없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했는데 겉으로 드러난 게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표현대리는 125조 표시대리, 126조 월권대리, 대리권 소멸 이후에 표현대리 그래서 멸권대리라고 합니다. 이 구조로 효과 귀속의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 볼까요? 네. 협의 문건들부터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